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긴급할 때 누르라고 만든 비상벨이 간혹 먹통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언제 먹통이 될지 모르고 먹통이 돼도 아무도 그 사실조차 모른다면 차라리 없는 게 마음 편할 수 있겠죠. 서울 곳곳에 설치된 여성 점퍼를 위한 비상벨 얘기인데 공교롭게도 이 취재를 하자마자 먹통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월 1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의 무증상 확진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설 연휴에도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청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에 참여할 후보들의 기호를 확정지었습니다. 서울시가 여성 1인 점포를 대상으로 무선 비상벨을 지원하고 있지만 업데이트 과정에서 미작동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파구가 설 연휴 기간 안전과 응급, 생활, 물가 안정 등 실생활 5대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300명 안팎으로 내려왔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400명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종교시설과 학원 등의 집단 감염이 이어졌고 전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오늘 확진자 현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444명이 늘어 모두 81,9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입국 사례가 30명, 지역 발생이 414명입니다. 서울의 경우 어제보다 169명이 늘었고 경기는 11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지금까지 1,486명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부천시의 종교시설과 보습학원에서 53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동대문구의 한 병원에서도 환자, 간병인, 직원 등 14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그렇군요.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환자도 늘어나고 있죠? 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어제 하루에만 26명 추가돼 누적 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신규 변이 감염자 26명 중 22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나머지 4명은 시리아인 친척 모임 집단 감염과 관련된 확진자인데 이들의 경우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전문가들도 변이 바이러스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폴란드와 가나, 미국 등 변이 감염자의 유입 국가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고 전파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퍼지기 시작하면 손쓸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후보가 청년 정책을 두고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박 후보는 주 4.5일제를, 우 후보는 주거와 일자리 성과를 약속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경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후보가 청년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청년 정책을 놓고 자리를 함께한 건 처음입니다. 박 후보는 주 4.5일제를 확립시키고 싶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주 4.5일제는 청년 문제의 일자리 문제, 또 여성의 삶과 육아, 보육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복지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것을 통해서 서울시 대전환,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새로운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우 후보는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주거와 일자리 성과를 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끊임없이 듣고 여러분들의 창조적 의견을 귀 기울이겠다. 이것이 저희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1년 2개월 임기 중에 많은 일을 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가장 절실한 문제, 주거와 일자리에서만큼은 확실하게 청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과를 내야 되겠다. 두 후보는 전임 시장의 청년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나온 청년들의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청년 수당 문제도 그렇고 이런 주거 지원 정책들이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받았던 것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기나긴 고통의 역사, 삶을 끊어줬던 그런 정책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해보고요. 이런 소통을 통해서 이 청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출발 자본이라든가 아니면은 기본 자산 문제, 제가 좀 이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청년 일자리 이것을 디지털 청년 일자리로 좀 바꿔주는 것.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한 박영선 우상호 후보. 정책 공약과 전략으로 3주 남은 최종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4명의 서울시장 경선 후보 기호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각자 부여받은 기호에 대한 의미와 경선 각오를 밝히고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성협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예비 경선을 뚫고 올라온 4명의 본경선 후보들. 추첨을 통해 이들에게 부여할 경선 기호가 결정됐습니다. 그 결과 오신환 후보가 기호 1번, 오세훈 후보가 기호 2번, 나경원 후보가 기호 3번, 조은희 후보가 기호 4번으로 확정됐습니다. 우리 서울시장 선거 반드시 승리하고 또 문재인 정권 심판해서 정권을 반드시 탈환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수정당이 돼서 1번의 기호를 다시금 찾아와라라는 의미가 이번에 출마가 많이 늦어지고 출마 과정에서 고민이 깊었기 때문에 사실 출발선에서 굉장히 뒤처진 상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2등으로 뒤처져서 출발을 했는데 결론은 결승점은 1등으로 들어가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국민들께서는 회초리를 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초리를 같이 들어줄 야당에 대해서 아직 그 신뢰를 못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경선 과정이 그러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의 정치 개혁의 과정이 되었으면 공 잡는 매가 되겠습니다. 박영선 잡고 문재인 정권 심판하겠습니다. 서울시 부시장을 거쳐서 서울시 행정 현장의 10년입니다. 조은희에게 힘을 몰아주시면 각 후보는 경선에 임하는 각오와 자신이 적임자인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중도 확장 그리고 청년 확장성 가지고 있는 후보가 저는 승리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성세대와는 달리 공감 소통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당사자성을 가지고 제가 극복해낼 수 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국민의힘을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고 그리고 서울시도 정말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정말 힘차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정 펼쳐서 여러분께 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안철수 후보와의 우리가 단일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늘 안철수 후보가 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도적인 또 우리의 민심을 우리 국민의힘이 얻어가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이기는 DNA가 저한테 있습니다. 내려가는 후보와 올라가는 후보의 데드크로스가 저의 태풍의 눈이 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4명의 후보들은 이달 16일과 19일 그리고 23일 1대1 맞수 토론회를 열고 26일엔 합동 토론회를 열어 각자의 정책과 공약, 비전에 대한 경쟁을 펼칩니다. 이후 다음 달 4일 최종 후보 선출 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야권 단일화 과정을 진행합니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 방식은 100% 여론조사입니다. 당원이 아니거나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라도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를 역선택하는 등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관위가 정한 규칙인 만큼 4명의 후보 모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을 꺾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어제 국회 당대표실 회의실에서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3,660표를 얻은 김 의원이 득표율 66.33%로 최종 후보에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박영선과 안철수, 나경원 후보를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선거 한 달 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후보 단일화 일정과 방식을 열린민주당에 제안하라고도 밝혔습니다. 해마다 1인 가구 수가 꾸준히 늘면서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종로구가 명륜동 일대에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적용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심마을로 지정했습니다. 이주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거지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비상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뒤따라오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문 미러 시트까지 종로구 명륜동 일대에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대학교가 가까이 있어 이전부터 홀로 거주하는 여성들이 많은 지역인데 종로구가 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 안심마을로 조성한 겁니다. 네, 좀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 만족도 조사도 활용하고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을 선정해서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적용해서 디자인하였습니다. 골목 곳곳에 설치된 CCTV 주변은 멀리서 알아보기 쉽도록 노랗게 칠했습니다. 눈에 잘 띄면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는 데다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청 상황실을 거쳐 관할 경찰서로 연결되는 비상벨은 빠른 대응을 위해 경찰서와 직통으로 연결됐습니다. 이 밖에도 어두운 골목에는 조명을 설치하고 주차장 셔터를 밝게 도색하는 등 구는 1억 5천만 원을 들여 130여 개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안심택배함입니다. 이렇게 주거 침입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시설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일단 여성 1인 가구 그룹 같은 경우에는 조도 개선이 돼서 환경이 밝아져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해소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명륜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은 아무래도 이쪽 지역이 깨끗해지고 밝아져서 안정감을 많이 느끼신다는 반응을 주셨습니다. 처음 종로구 예산만으로 조성된 1호 안심마을 명륜동. 구는 안심귀가 스카우트나 여성 안심 지킴이 집 등 관련 여성 안심 사업과 연계해 보다 안전한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여성 안전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도 있습니다. 여성 혼자 운영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설치된 무선 비상벨인데요. 비상 상황 시 벨을 누르면 112 센터와 자치단체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러 가보니 비상벨은 먹통이었고 서울시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세연 씨. 밤늦게까지 나홀로 가게를 지키다 보니 불청객, 취객에 대한 불안감은 늘 따라옵니다. 전에 한번 밤늦게 어떤 아저씨분께서 술에 취해서 오셨었는데 막 나쁘신 분은 아니었는데 그냥 막 미안하다, 너네한테 내가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무턱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조금 두려웠었는데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가 지난 2019년부터 나홀로 여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성 1인 점포에 지원되는 안심점포 비상벨. 비상벨을 누르면 신호가 서울시 비상벨 서버로 넘어가고 곧이어 112 센터와 지자체 관제센터로 통보되는 시스템입니다. 신고자는 최종적으로 비상벨에 내장된 스피커를 통해 지자체 관제센터와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작동은 잘 될까? 버튼을 눌러보니 응답은커녕 불빛이 들어와야 할 경광등도 작동되지 않습니다. 비상벨이 설치된 인근 다른 점포도 둘러봤습니다. 역시나 먹통. 1시간 동안 확인된 곳만 4곳에 이릅니다. 점포주는 당혹감을 넘어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아니 한 번 되게 취객이 되게 심하게 막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서 그때 제가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약간 생명의 위협같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 눌렀는데 안 된다고 하면 서울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서야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점검 결과 당일 2시간 정도 특정 점포의 정보를 최신하는 과정에서 미작동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체 설치 점포가 미작동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오후 2시부터 먹통이 됐던 비상벨은 오후 4시쯤 돼서야 정상 작동됐습니다. 서울시는 서버를 통합 관리하는 만큼 통신장애 시 전체 설치 점포에 이상이 있을 수 있어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버에서 그 최신 정보가 있으면 단말기에서 다 최신 정보를 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순차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점포가 잠깐 안 될 수도 있었나 봐요. 예, 저희가 이제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런 거 생기면 바로바로 이렇게 조치를 해야죠. 안심점포 비상벨이 설치된 여성 1인 점포는 모두 223곳. 비상벨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서버 안정화와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불시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니까 좀 당황했네요. 진짜 아까 깜짝 놀랐어요. 안 나와서.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네, 안심점포 비상벨과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태 기자, 방금 화면에서도 봤는데 잠시 먹통이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상황을 어떻게 처음 파악하신 겁니까? 네, 비상벨이 먹통이 된 건 지난 4일 2시간 정도였습니다. 예. 당시 강동구에 설치된 안심점포 비상벨을 취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였는데요. 네. 이 시연을 위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먹통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자치구 관제센터와 연결돼야 하는데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겁니다. 혹시나 해서 인근 3개 점포를 둘러 확인해 봤는데 역시나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특정 점포의 인터넷이나 단말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위급 상황이라는 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당시 현장에 있던 이 점주들도 당황했을 것 같은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이번 취재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배경입니다. 예. 네, 앵커께서도 말했듯이 사실 위급 상황이라는 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건데요. 네. 단 한 개의 점포라도 또 단 1분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점포를 돌아다니며 만난 여성 점주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잠시 당시 만난 점주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따로 없네요. 그렇죠. 저도 설치하고 이걸 사용할 일이 없었으니까 이제 당연히 된다고만 생각을 했지 안 되는 거는 생각을 미처 제가 못했네요. 네, 오히려 점주들의 불안이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원인이 중요할 텐데 관리 주체인 서울시는 이 원인을 파악했습니까? 네, 서울시는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비상벨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네. 이 서버상 문제가 생기면 서울시 관제센터에서 이상 증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잠시 서울시 관계자 말 들어보겠습니다. 어디 그래요? 용이요? 그래요? 그럼 저희 그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이렇게 모니터를 계속 해요. 네, 그래서 다 모니터링이 되죠. 네, 보신 것처럼 서울시는 당시 이상 유무를 파악하지 못했고 결국 현장 점검에 나서게 됐는데요. 예. 그래서 나온 결론이 바로 서버 업데이트였습니다. 이 비상벨을 누르면 신호가 1차로 서울시 관제센터를 거쳐서 자치구 관제센터로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버 업데이트로 일선 자치구에 신호가 전달되지 않은 건데요. 당시 서울시 관계자 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서버에서 이제 그 단말기 정보를 계속 정기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요. 네,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아마 그 시간에 그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시간에 잠깐 안 될 수가 있었나 봐요. 네, 실제로 당시 업데이트 시간은 오후 2시부터 3시 50분까지인 걸로 파악됐는데요. 예. 저희가 직접 확인한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업데이트가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사각 시간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 업데이트라는 게 주기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진행되는 건데 이때 서울시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서울시는 업데이트로 비상벨이 먹통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또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서울시가 먹통될 때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자치구 관제센터와 그리고 비상벨만 믿고 있는 여성 1인 점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이번처럼 서울시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현장에서는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데이트가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위급 상황에 이번 2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은 시간인지는 설득력 있는 해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업데이트 될 때 못 걸러내신 거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짧은 시간이니까요, 그거는. 예, 저희가 이제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런 거 생기면 바로바로 이렇게 조치를 해야죠.
네, 서울시가 지난 2019년부터 지원한 안심점포 비상벨만 223개에 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서버 안정화와 업데이트 시 먹통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예. 자, 이 비상벨 믿고 안심하고 있었던 여성 점주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태윤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성북구가 설 명절 기간 쓰레기 수거 강화와 연휴 후 대청소 등 특별 청소 대책을 추진합니다. 기간은 2월 15일까지며 이 기간 성북구는 청소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청소 행정과 직원이 상시 대기하며 쓰레기 수거 운영을 점검하고 민원도 대처할 예정입니다. 성동구가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3만 123건으로 이 중 성동구에서 발생한 사고는 7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성동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줄어 2019년에는 22건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성동구는 횡단보도에 집중 조명을 설치하고 보행 신호를 음성 안내하는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경보 시스템을 설치했고 아이들의 통학을 지도하는 워킹 스쿨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성길 대신 숙박시설이 가득 찬 걸 보면 설 연휴가 아니라 그냥 징검다리 연휴 같습니다. 가족과 친지들 못 만나는 마지막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덜 가고 조금 덜 만나는 명절 연휴 보내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맞습니다. 편안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